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시원하게 내리는 비가 무더위를 날려주는 것 같은데 이제 날이 참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몸에 열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이제 항상 운전할 때 에어컨을 켜고 운전을 했는데요. 에어컨을 안 켜고 운전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시원한 날씨와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마음속에도 편안함이 있을 만한 장이 이제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순풍이 이어지며 비트코인의 경우는 장중 53,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제 솔라나의 경우는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는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소식들만 또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투자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거래소에 관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의 경우는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 대하여 이제 안타깝게도 영업중지 통보를 냄과 더불어서 남아공의 금융당국의 경우는 또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하여 이용 경고 처분까지 내려지며 거래소들의 순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국가에서 또 어떠한 거래소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후오비 글로벌 라이선스 정지 요청을 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경우는 얼마 전 태국의 재무장관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 글로벌의 거래소 라이선스를 정지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암호화폐 교환업을 하는 후오비의 경우는 올 봄에 이미 SEC로부터 규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규제당국은 후오비의 관리 및 운영 체제를 개정하도록 4월 1일을 이제 기한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후오비 측은 연장을 요청, 그럼에도 개선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SEC 측은 이제 잠정적으로 12월 2일까지 3개월 이내에 고객 자산을 모두 반환하도록 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정부 기관들의 거래소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하지 않던 산업군이라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인데요. 빠르게 확장되어 가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의 속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장인 만큼 최초의 규제가 계속해서 유지되지는 이제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워 보이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달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치를 찍음과 더불어서 많은 데이터들이 추가 상승의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에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는데 2018년 이래로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8년 말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 블록웨어 솔루션의 수석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의 경우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8년 말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32,148BTC였으며 지난 2주간과 5주간의 보유량은 각각 46,000여 개, 13만 8천여 개였다고 하네요.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죠. 최근 많이 나오던 고래들의 대규모 이체 소식과도 이어지는 소식인데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또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얼마 전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런던 하드포크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며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이 업그레이드의 핵심 골자는 바로 이더리움의 소각이라고 볼 수 있죠. 발행량을 제한하며 기존의 이더리움의 소각으로 개당 희소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것인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이더리움 몇 개가 소각이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소각 관련 데이터 플랫폼 울트라사운드 머니에 따르면 7일 기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누적 소각 물량이 22만 개 이더리움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누적 소각 물량은 약 22만 개이며 분당 평균 소각량의 경우는 4.7개라고 하네요. 이제 며칠 전만 보더라도 19만 개 정도였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내년 최저 이제 180만 개에서 최대 260만 개까지 소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이전에도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코인이었죠. 특히 이번 상반기 거래량이 무려 이제 1,400% 이상 증가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지갑 중에 수익을 보고 있는 지갑의 수가 이더리움 탄생 이래로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무려 99%가 수익을 보고 있다고 나온 만큼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진심인 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트리거를 당겼다는 기업으로 사토시가 본다면 솔직히 인센티브를 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기업이죠.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위해 4억 달러 채권을 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당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업들에게 설명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해 진심인 기업인데요.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한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3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을 묻는 투표를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100달러도 아니고 1000달러도 아니고 아니 무슨 30달러어치를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을지 근데 아마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달러 비트코인 매입 참여 투표를 업로드했다. 4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죠.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 기념 30달러어치 비트코인 매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9월 7일 이제 엘살바도르가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내가 아는 모든 사이버 벌떼들인 내일 엘살바도르인 이제 그들의 지도자와 연대해서 3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예정이다. 함께 하겠냐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기사 송출 기준으로 이제 4만 2천 명이 투자에 참여하면서 83%가 찬성의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이죠. 드디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때인데 30달러라는 것을 이제 이것을 의미하게 되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비트코인 지갑을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사용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3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나눠줄 것을 약속했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확실하게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엘살바도르에서 많은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정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자국 시민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시위를 여는 등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엘살바도르의 법률 고문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엘살바도르의 법률을 보게 되면 시민들의 경우는 결제를 할 때 달러로 할지 비트코인으로 결제할지는 자유이나 이제 결제 기업들에게는 무조건 둘 다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만약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법률 고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게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제 대통령이죠.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하비에르 아르세타의 경우는 한 인터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과 거래를 거부하고 국가의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게타의 이번 언급은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올린 8월 23일 트위터와 상반된다고 하는데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사용이 자발적일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뭔가 나오는 내용들이 마치 엘살바도르의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상에 8월 23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현금을 계속 소지하고 국가의 비트코인 지갑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진 고객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며 사업을 성장시키지 않고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야당의 의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야당뿐만이 아닌 시민들의 경우도 별로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이 사실이죠. 현재 내용들을 보았을 때 엘살바도르의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의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별 문제 없이 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분들만 보셔도 사실상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이제 도박 정도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갑자기 법정화폐로 쓰겠다고 말을 하니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엘살바도르의 정부 또한 법정화폐로 이제 띠칸이 정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교육을 국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를 사용했을 때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야 너무나 이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또 들겠죠. 교육들이 이제 지속이 되며 실제적인 사용을 해봄으로써 한 명 한 명씩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오는 이러한 시위들 그리고 반대 의견들 또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달러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전 세계 최초의 케이스인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국가들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들이 있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도입 및 유행을 촉진하는 배경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 5가지로 요약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자산이었던 금의 역할이 현재 비트코인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P2P 시스템, 송금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는 P2P 거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적혀 있었던 내용인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밀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국 화폐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앙정부의 무너진 신뢰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교환 매개인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성장, 네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이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마지막 5번째로는 보다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제 단순한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 디지털 자산이라는 한정된 카테고리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저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글로벌 국가들이 조금씩 눈치채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 같이 나온 패널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런 거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러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참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남아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있으면 좋겠지만 서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저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살 자금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욱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싫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자체 본질적인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100명 중 90명의 사람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도박이라고 말을 한다 해도 이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난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의 이 시장은 너무나 큰 기회입니다. 조그마한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길게 보시고 여유자금으로 자산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79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80포인트를 넘기기가 이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80포인트, 90포인트를 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가격의 움직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시장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상 이제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낸다면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내재 가치의 가격은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9%, 일주일 전 대비 8.01% 상승한 6,01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2.69% 하락, 일주일 전 대비 13.9% 상승한 449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9.9%, 일주일 전 대비 7.74% 하락한 3,000원대, 그리고 시가총액 5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58원으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 일주일 전 대비 16.33% 상승한 1,538원대, 7위의 솔라나의 경우는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25%, 일주일 전 대비 무려 52.56% 상승한 21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1.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5%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